안녕하세요. 복잡한 역사를 명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때는 8세기.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당나라 수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춤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한 춤이었죠.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이건 단순히 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고대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거대한 문화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아주 화려한 연회장입니다.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 보시죠.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었는데요.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소그드인 무용수들이었습니다. 둔왕이나 시안의 벽화에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뭐랄까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도는 이 춤은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 아찔하고 역동적인 춤사위에 당나라 귀족 사회가 그야말로 푹 빠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용수들은 대체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밟았던 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크로드 하면 왠지 비단을 실어 나르던 단 하나의 길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실제로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 말하자면 고대 세계의 인터넷 같은 거였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수세기 동안 동양과 서양의 경제, 문화, 그리고 기술이 오가는 핵심 통로, 즉 대동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 길이 처음부터 비단 장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절박한 외교 임무였죠. 그 결과로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 네트워크가 생겨났으니 정말 의도치 않게 세상을 바꾼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소그드 무용수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도시 장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당나라 시대의 장안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의 뉴욕이나 런던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한데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 소그드 춤이 왜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보세요. 페르시아 상인부터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그드 예술가와 무용수들, 또 아랍 무역상까지 장안은 말 그대로 이런 다양한 외국 문화가 어우러져서 번성했던 도시였던 거죠. 심지어 당나라 정부는 이런 흐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도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이러니 장안이 전 세계의 인재와 물건, 새로운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곳이 될 수밖에요.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화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비단이나 무용수만 실어 나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갔습니다. 혁신과 문화의 흐름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서쪽으로는 종이 만드는 기술, 나침반, 화약 같은 것들이 건너갔고요. 반대로 서쪽에서는 멋진 말이나 향신료, 그리고 음악과 춤 같은 예술이 중국으로 들어왔죠. 그야말로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쌍방향 교류였습니다. 심지어 종교 역시 이 길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가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같은 종교는 아예 당나라 제국의 심장부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교류가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융합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궁중음악에 페르시아 악기가 쓰이고 중국 비단에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문양이 들어가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장안을 흡순 그 춤 열풍은 사실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문화 융합 현상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한 단면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겠죠. 이 육상 실크로드의 황금기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안사해난이라는 거대한 내란으로 당나라 힘이 크게 약해졌고요. 외부에서는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세력들이 무역로를 공격하면서 길고 험난한 육로 여행이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로가 불안정해지자 상인들은 당연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닷길이었죠. 안정성과 덕한 이윤을 좇아 상인들이 바다로 눈을 돌리면서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도 서서히 바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낙타가 오가던 원래의 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길로 잇는다는 그 위대한 아이디어만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구상 같은 걸 보면 고대 세계를 규정했던 그 경제적, 문화적 연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는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질문인 셈입니다.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무언가를 나누려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니까요.